안녕하세요.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요즘 장마철이라서 기분이 다운돼서 좀 우울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여름날 덥고 비가 많이 올수록 과일도 맛있고 물도 더욱 상쾌하게 느껴지는 법이니 그런 사소한 즐거움들을 만끽하며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고리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애저 ML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 중에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이진 분류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런 알고리즘 치트시트에서 총 25가지 중에 우리가 원하는 모델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는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것 중에서도 카테고리가 2가지 종류인 이진 분류 문제예요. 이 이진 분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와 고양이 이미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이렇게 개냐 고양이냐 둘 중 하나를 분류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진 분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사이트에서 어떤 물품을 추천했을 때 고객이 그 물품을 구매할지 아닐지 yes, no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이진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게 될지 아닐지 그 여부도 이진 분류 문제로 풀 수 있겠죠. 만약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어떤 고객이 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것 같다, yes라고 나오면 그 고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금액을 높여서 받는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타이타닉에 탑승한 승객이 생존을 하게 될지 아닐지 이 문제도 이진 분류죠. 그 외에 또 친절한 AI 구독자가 영상을 좋아요 누를지 말지 이런 것도 모두 다 이진 분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진 분류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머신러닝의 종류 중에서도 지도학습 그리고 그 안에서도 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지도학습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레이블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진 분류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은 데이터의 정답, 레이블 값, 타겟 값을 꼭 준비를 해 주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진 분류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9개의 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 제공이 되고요. 자, 간단한 것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매우 잘 알려진 통계적 기법입니다. 다양한 분류 문제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데이터가 간단할 때 빠른 속도로 모델을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베이지안 접근법을 활용한 베이스 포인트 머신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오버피팅을 피해서 일반화가 잘 된 모델을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오버피팅이 잘 일어날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로지스틱 레그레션보다는 베이스 포인트 머신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드 퍼셉트론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인공신경의 초기 버전을 우리는 퍼셉트론이라고 부르고 그 퍼셉트론을 활용한 알고리즘이 바로 에버리지드 퍼셉트론이에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아주 간단한 데이터셋을 학습할 때 아주 좋고요. 만일 이 퍼셉트론으로 학습을 해봤는데 모델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딥러닝처럼 여러 개의 퍼셉트론이 쌓인 레이어가 층을 이루고 있는 인공신경망을 의미를 하고요. 복잡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용이해요. 하지만 그런 만큼 학습하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건 기억해 두세요. 다섯 번째는 바로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알고리즘인데요.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도 굉장히 초반에 만들어졌고 지도 학습 모델을 훈련시킬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류 문제를 풀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많이 로지스틱 레그레션으로 문제를 풀어봤는데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네. 그럴 때는 이 SVM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SVM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게 바로 Locally Deep SVM이에요. 기존 SVM의 정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습 속도는 더 향상을 시킨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SVM과 Locally Deep SVM은 피처의 개수가 많을 때 사용하기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알고리즘은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그리고 디시전 포레스트, 디시전 정글인데요. 얘네들은 이름에 다 디시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바로 이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라고 생긴 이런 형식을 따르는 알고리즘이에요. 이 의사결정 나무는 어떤 규칙을 나무 구조,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서 잎이 나오는 것처럼 전체 자료를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결과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분석 방법인데요. 이 방식을 활용한 거라서 이름에 전부 다 디시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인기가 있는 알고리즘이기도 하고 웬만한 문제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편이라서 너무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기에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8번째, 디시전 포레스트는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포레스트, 숲으로 만든 거예요. 복잡한 데이터로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면 좋고요.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의 메모리 문제를 여기서는 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9번째, 디시전 정글은 포레스트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예요. 정글이 더 큰 숲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디시전 정글은 오버피팅을 잘 피해줘요. 앞에 놨던 2개의 디시전 트리 모델보다. 그리고 성능도 잘 나오고 메모리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가지의 2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살펴봤는데요. 어떤가요? 그냥 단순히 이름만 봤을 때는 너무 낯설게 느껴지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니까 이럴 때는 이런 거, 저럴 때는 저런 게 좋겠구나 라는 게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하지만 일단 이름 자체도 어렵고 개념도 낯설어서 이걸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이 모든 알고리즘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해해야지만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 이번에는 간략히 알아봤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실제로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건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지 이 이니셜라이즈 모듈을 사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진 분류 문제를 풀 수 있는 9가지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이렇게 쏙 넣어서 모델을 학습시켜보는 실습을 다음 시간에 함께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알고리즘의 이름이 너무 낯설고 어려워도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해보면 또 잘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실습하는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